자, 우리 지난주에 1번 문제 7장에 자, 거기 시설 결정고실로부터 2년 안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해야 되는 거죠. 단계별 집행계획은 2년 안에 수립해야 된다. 자, 2번 특광시군수는 단계별을 수립할 때는 미리 다른 행정기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 들어가시면 돼요. 협의. 2번 협의해야 된다. 자, 3번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시설 사업을 할 때는 오늘도 배웠는데 장관님이나 시도나 시장, 군수 같은 행정청으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는 거. 지정 들어가면 되겠죠. 3번엔 지정. 자, 실시계획의 인가권자는 국토부 장관, 그다음에 시도나 대도시의 시장님이죠. 실시계획 인가권자. 우리 예전에 국토계획부에 도시계획 시설 사업할 때 실시계획 있었으니까요. 자, 5번 시설사업 시행자는 시설사업에 필요하면, 자, 필요하면 뭐 할 수 있어요? 수용도 할 수 있고 사용도 할 수 있는 거죠. 예, 수용하거나 사용 둘 다 가능한 거죠. 시설사업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 문제 6번. 자, 수용 사용을 할 때 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자, 무엇이 고시가 있으면 공취법상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실시계획 들어가야 되겠죠. 6번에 실시계획 고시가 있으면 공취법상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7번 행정청 아닌 시행자가 타인 토지 출입을 할 때는 특광시군수한테 출입 허가를 받고 7일 전까지 통지해야 되는 거죠. 요 출입 허가 안 받고 그 출입 허가 같은 거 안 받고 하면 이것도 과태료 아까 1,000,000원짜리입니다. 출입 허가 안 받으면 그것도 막 지 맘대로 막 출입해요. 행정청이 아닌 자가. 그러면 허가 없이 막 출입하면 그것도 과태료 1,000,000원 이하.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자, 8번. 자, 시설사업 시행자는 타인 토지를 일시 사용한다 또는 장애물을 제거한다. 그럴 때는 출입이 아니라 일시 사용 장애물 제거할 때는 토지 소유자한테 가서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죠. 네, 동의를 얻고 3일 전까지 이건 알려야 되는 겁니다. 이건 7일 전이 아니라 3일 전이 맞습니다. 위에 거랑 비교하셔야 됩니다. 자, 9번 2년 지날 때까지 사업이 안 됐다. 그 다음에 단계별 집행계획 중 1단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때는 무슨 건물 정도의 건축은 허가할 수 있다. 가설 건축물. 2년 동안 사업이 없으면 가설 건물들 짓게 해주는 거죠. 자, 10번은 자 10년 동안 사업이 없어야 되죠. 그럼 지목이 어떤 사람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11번 매수 청구를 했으면 6개월 안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토지 소유자들한테 알려야 되고 매수 결정 알렸으면 2년 안에 매수를 해주는 거죠. 앞에 6개월 뒤에는 2년. 13번 자, 매수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원칙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뒤에 도시계획 시설 채권을 지급할 수도 있는 거죠. 토지 소유자가 원하거나 부재부동산이 매수 청구 들어왔을 때는 3,0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도시계획 시설 채권 지급할 수 있다. 도시계획 시설 채권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13번은 10년이 날 때까지 사업 안 하고 있는 부지가 있으면 아까 매수 청구랑 별도로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게 하나가 더 있죠. 지방의회에 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지방의회에 이렇게 보고해야 된다. 자, 14번 지구단위 계획 문제. 자,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에 대해서 그 일부에 대해서 토지 이용을 합류하는 계획이죠. 전부 그러시면 안 되고. 자, 15번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 시가와나 공원이 해제되는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할 수 있는 겁니까? 그 해제란 말이 꼭 붙어야 되겠죠. 해제. 16번 정비구역 및 무슨 구역에서는 택지개발지구 정택이가 택지개발지구 들어가야 되겠죠. 사업 끝나고 10년 지나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니까. 자, 밑에는 시공이죠. 시가와 조정구역이 들어가야 되겠죠. 17번 시가와 조정구역 또는 공원이 해제가 되는 지역이다. 면적 30만 이상이면 그때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하여야 한다. 자, 그 다음에 18번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에는 건축물의 배치와 그죠? 기반시설이죠. 죄송합니다. 기반시설의 배치 그게 들어가야 되겠죠. 의무적으로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이런 것들은 지구단위 내용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 의무적으로. 그렇고 19번 지구단위 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같은 경우를 건물을 잘 치면 그런 규정을 완화하는 거예요? 강화하는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물 잘 치면 건축 제한이나 건폐율, 용적률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완화. 그 다음에 20번은 그 20년이죠. 20년. 그 20년이 되는 날까지
지구 20년에 3년이구나. 3년. 3년. 지구 단위 계획이니까. 그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 계획 결정고시로부터 3년 안에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고시가 안 되면 그 3년 되는 날 다음 날이니까 둘 다 3년이겠죠? 네. 자, 21번. 자, 무슨 사업으로 개발행위 할 때는 허가 안 받습니까? 무슨 사업하는 사람은? 도시계획 사업하는 사람은 공익사업하는 거니까 도시계획 사업에 의한 개발행위 할 때는 그 5가지 개발행위 하더라도 허가를 안 받습니다. 자, 녹지관리 자연환경보전정원에서 건축물 울타리 아닌 토지에다가 물건을 쌓아둘 때 허가받는 거죠. 녹지관리 농림이에요. 녹지관리 자연이에요. 예, 자연 들어가야 되겠죠.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 23번은 경작을 위한 형질목용은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다. 경작 들어가야 되겠죠? 경작. 자, 그 다음에 24번은 도시지역 같은 데서는 무게 50톤. 자, 50톤 들어가야 됩니다. 50톤 이하, 부피가 53제곱미터 이하, 면적 25제곱미터 이하 공작물 설치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 안 받는 행위다. 이런 거. 자, 25번. 분할 제한 면적 자, 미만으로죠. 미만으로 분할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 이상이면 안 받는 거죠. 미만이 허가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26번부터는 오늘부터 한 거네요. 오늘 한 거. 자, 며칠 안에 허가 불허가 처분합니까? 15일. 그 중간에 협의 심의가는 제외하죠? 네. 아까 우리 27번은요. 토지 형질 변경할 때 135, 335 할 때 농림지역이면 얼마 미만할 때 형질 변경 허가하는 건가요? 3만이죠? 135, 335 할 때 3만이지 않습니까? 그거로 보시면 되겠고.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이다. 근데 최장,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5년. 개발행위 허가할 때는 허가할 때 주변에 어떤 시행자가 있으면 그 사람 의견을 들어야 됩니까? 도시계획, 사업, 시행자. 이렇게. 오늘 한 거는 다 풀 수 있겠죠? 끝.